인천 계양에서 뭉친 원희룡 한동훈. 계양을은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입니다. 계양을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 한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이재명!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국회를 자기가 살기 위한 방탄마기로 만들고 있는 야당의 책임자, 발을 디디는 곳이라면 그게 우리 한국 정치의 가장 큰 길을 막는 길막이 돌덩이이기 때문에 그것을 치우러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돌덩이에 비유했습니다. 내가 그거 치우겠다라며 계양을 출마를 사실상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김영주 의원님,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원희룡 전 장관이 매우 친한 사이로 보여서 그것도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막 백허그, 사실은 그 뭐랄까, 김영주 의원님하고 저하고 아무리 친해도 저희가 백허그를 한 적이 없죠. 네. 뭐 다음에 한번 하죠. 상당히 이제 친밀감을. 이제 필드가 달라졌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네네네. 국무위원으로 만났을 때는 저렇게 하면 매우 어색하죠. 그렇죠. 네. 법무부 장관하고 국토부 네. 장관이 백허그 하면 이상하죠. 예. 오해받기 딱 아니 쉽죠. 뭐 외국에는 있을 수 있어요. 동성애자들도 네. 장관도 되고 하니까. 뭐 이상하죠. 그런데 필드가 달라졌잖아요. 이제 동지적 관계, 같은 배를 탔고 더 스스럼없이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스킨십을 하고 이렇게 친화력을 만들 수 있는 정치의 장으로 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달라진 것인데, 저는 이제 뭐 그런 뭐 의지도 좋고 뭐 두 분이 이제 힘을 합친다는 게 아마 인천광역시의 국민의당의 당원들한테는 뭐 힘이 될지 모르지만 네. 지난 그 총선에서 보궐선거인가요? 이재명 대표하고 붙었던 그 당협위원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윤영선 네. 후보. 그분도 좀 같이 띄워줬으면 어떨까 할까. 뭐 일방적으로 두 사람이 되면 뭐 그분은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뭐 불출마를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너무 지나치게 불공정 내부 경선을 하는 거 아닌가. 예.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야 될 대목이다. 그리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야말로 인천이 거의 뭐 누굽니까? 윤상현 의원을 제외하고는 윤상현도 지번에 무소속으로 당선되셨죠. 굉장히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서진하겠다 그런 의지를 아주 저런 모습을 통해서 당원들에게 어떤 에너지를 분출시키는 작용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안용환 의원님, 네. 돌덩이라고 비유했잖아요. 그러면서 돌덩이를 치우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계양을에 이재명 대표와 맞서 싸우기 위해 출마하겠다라는 출마 선언으로 해석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 본다면 꼽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나오면은 전국적인 관심이 몰릴 겁니다. 그렇죠. 네, 몰리고 당에서는 이재명이란 적이란 표현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상대의 장수를 인천 계양에 묶어놓는 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신이 되는 것이죠. 또 이재명 당대표 안 나오면 봐라, 내가 무서워서 안 나왔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은 그런 꼽회를 이제 가지게 된 거고요. 예. 사실 이재명 당대표가 계양을에 국회의원이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었죠. 대선 떨어진 지 3개월 만에 특정 지역구, 자기 본인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지역구에 나와서 국회의원이 됐다. 국회의원 배지를 방탄용으로 이용한 거 아니냐, 방탄용으로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많은 논란과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재명 당대표는 계양을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또 떠난다면 뭐 도망간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그 틈을 뚫고 원희룡 전 장관이 나온 것은 원희룡 전 장관에게는 굉장한 꼽회다. 정말
정말 유리한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지난 선거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개항을 계속 나가고 싶다라는 의사를 비칠 가능성도 매우 크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 부원장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인천이라는 지역이 좀 재밌습니다. 지금 수도권이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얻었는데요. 예. 그때는 수도권이 정말 총 121석인데요. 121석 중에 103석을 얻었어요. 비율로 치면은 85%를 먹었어요. 아마 우리나라가 이 해방 이후에 선거 역사를 통틀어서 야당이 그때 여당이 한정당이 이렇게 많이 먹은 적은 초유의 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121석 중에 13석이 인천인데요. 서울이 49석, 경기도가 59석, 인천이 13석인데 인천이라는 곳이 재밌는 게 충청도와 인접 지역이다 보니까 충청도 당시 여론과 민심이 인천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지난번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3석 중에 11석을 하고 국민의힘 한 석, 무소속 한 석이 됐는데 무소속도 이제 윤상현 의원이셨죠. 그런데 지금 충청권 민주당 여론이 지난번만큼 못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판단은 충청권이 총 28석인데 민주당이 지난번에는 20석이었거든요. 그중에서. 근데 이번에는 한 반 하기도 쉽지 않다. 그리고 그 얘기는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도 전국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께서 0.7%로 졌었는데 예. 충청권에서는 4.5 내지 5% 차이로 졌어요. 그러니까 전국 격차보다 훨씬 더 큰 격차로 졌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천 전체 민심 자체가 지난번만큼 유리하다고 민주당이 단정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개항 자체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어떤 예. 송영길 의원님이 여러 번 되셨을 정도로 압도적인 우위 지역이지만 민주당이 좀 좋았던 시절 2020년 총선과 2016년 총선에 안주하면 이 인천이라는 게 이렇게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그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매우 흥미로운 분석까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천이 옛날 인천이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도 들리는데 그래서 제가 이 인천 지역 여론조사 몇 장 들고 왔습니다. 대형 미디어월에서 크게 짚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자, 지금 제 뒤에 있는 선거 결과는 지난 선거 결과입니다.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의 결과를 일단 들고 와봤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무려 5선을 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지역구를 물려줬다. 그래서 방탄을 위한 출마 아니냐라는 논란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당시 인천 계양 출신의 윤영선 후보와의 경쟁에서 과반이 훨씬 넘는 55.24% 압도적으로 당선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인천 지역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바로 이 인천 계양을이 있는 인천의 이 동부권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들이 심상치 않다라는 건데 이 계양과 부평이 있는 인천 동부권 지지율을 한번 보시면요. 작년 6월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민주당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계양에서 55%가 넘게 당선됐던 지역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 심상치가 않습니다. 2023년 12월 연말, 작년 연말에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38.9%, 민주당이 32.0%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그래프가 어딘가에서 교체가 됐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역은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이 포함되어 있는 인천의 권역입니다. 심상치가 않다. 심상치가 않다. 인천, 김영주 의원님. 네. 이거 이재명 대표는 긴장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인천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재미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월남하신 분이 있고 오히려 충청권이 굉장히 말하자면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이 인천이기 때문에 많고 뭐 호남도 있고 영남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이 분위기가 출렁거리고 있고 예.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인천을 공략하기 위해서 충청권을 둘러온 거 아닌가 만약 전략적으로 본다라면 그렇군요. 그런 의미를 상당히 많이 가집니다. 특히 충남의 경우에는. 충남. 예.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충남을 다녀왔다고 봤는데 그런 출렁거림 속에서 있다. 옛날에 이 충남 분들 배 타고 인천으로 오셨으니까 예, 많이들. 예, 예. 그러니까 서산
서천 분들이 네. 인천에 많이 사세요. 그리고 서울의 서부 지역에는 충청도 분들이 많이 사십니다. 예를 들어 서울 남쪽 같은 경우 뭐 호남 분들이 제가 이제 국회의원했던 금천 같은 경우 호남 분들이 비율이 제일 많을 거로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충청 분들이 제일 많아요. 오. 그러니까 인천과 서울의 서쪽은 충청권의 영향력 또 충청도의 민심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질문 드립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이재명 대표는 개항을에 계속 나올까요? 이 말은 원희룡 전 장관과의 한판 승부를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출마하지 않거나 뭐 비례로 출마하거나 혹은 이 명룡 대첩에 승부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더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가 사무실을 더 확장해가지고 옮겼다는 이야기 들었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만약에 공직선거법을 다시 개정해서 원상복귀했다라고 하면 비례로 나갈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거의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비례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탈당해서 위성 그 비례 정당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그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예. 하지만 지금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 재작년 그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얻은 표가 44,289표예요. 윤영선 그 후보가 얻은 표가 35,886표예요. 표 차이가 8,403표예요. 그러니까 8,400표면 많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윤영선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그 당시 이름값에 비추어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윤영선이 빠지고 만약에 진짜 원희룡 후보가 들어간다. 그럼 이름값부터 차이가 나고 거기에 대해선 진짜로 각 당에 총력전이 될 텐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 안심할 수 있을까?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며칠 전에 공소장도 밝혀졌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잖아요. 저 계약이 누구 땅이었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땅이었잖아요. 그다음에 1월 31일에 판결 선고가 나는 사람이 누구냐? 윤관석 의원이고 또 이성만 의원도 있는데 다 어디 국회의원입니까? 인천이군요. 인천 국회의원들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인천에서 기껏 뽑아가지고 당대표까지 만들어줬더니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그러한 돈봉투 그냥 돈으로 표를 사는 그런 선거를 한 것이 송영길 대표고 그다음 그 밑에 사무총장 등을 했던 그 윤관석, 이성만 다 인천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인천 시민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실망해서 이번엔 좀 다른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개항 선거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이 돈봉투 의혹도 인천 시민분들의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인천 계양을에서의 승리가 한석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도 바로 그 대목이었군요.